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기호 1번은 김광석 후보, 기호 2번은 강진영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엘머스트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연방정부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취업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병영 함양군수와 관계자들이 글로벌 뷰티 기업인 키스사를 방문하고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가운데 기호 1번의 김광석 후보, 기호 2번의 강진영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호 추첨을 진행한 결과 기호 1번은 김광석, 기호 2번은 강진영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두 후보는 오는 6월 11일에 실시되는 선거까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당초 선관위는 오는 27일 기호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두 후보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호 추첨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선관위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두 후보들의 후보 등록 공고와 기호 추첨을 22일 진행하고 오는 28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일 자정까지며 선거일은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14주 만에 치러지는 경선인 만큼 선관위는 11일 실시 예정인 선거를 위해 유급 및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엘머스트 병원의 전공의들이 급여 인상 등을 주장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약 170명의 엘머스트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아침 프랑크 디 오코너 플레이그라운드에 모여 파업에 돌입했으며 약 5일 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마운트 사이나이의 이칸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전공의들은 더 나은 급여와 혜택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엘머스트 병원은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시스템 중 하나인데 이들은 맨해튼에 위치한 다른 병원들보다 최대 $7,000를 적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운트 사이나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엘머스트 지역 주민들과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시스템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엘머스트 병원 파트너들과 함께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연방정부에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취업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에 지금까지 약 7만 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현재 뉴욕 전역에 걸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채워져야 할 일자리가 많다고 설명했고 아담스 시장은 난민 신청자들의 임시보호 신분을 연장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이미 지난 4월 연방정부에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 허가를 한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어제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연방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달 초 승인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3,050만 현재 뉴욕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턱도 없이 부족한 지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지금까지 난민 문제로 약 $10억 이상을 부담했고 앞으로 $43억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맞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연방정부가 난민 신청자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일부 도시에만 쏠리면서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제 CBS 방송이 끝난 후 서포 카운티의 공화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담스 시장이 난민 신청자들을 서포 카운티로 보낼 것에 대비해 이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병영 함양 군수와 관계자들이 글로벌 뷰티 기업인 키스사를 감사 방문하고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진병영 함양군수와 12명으로 구성된 미국 시장 개척단은 22일 키스사를 견학하고 장용진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그동안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키스사 비전 프로그램이 올해 18회째를 맞게 됐다며 모든 함양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저희 지역에 있는 우리 장용진 회장님 후배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매년 미국으로 초청해서 어학연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 학생들을 다 보내면 좋겠지만 다 보낼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선발을 해서 잘하는 친구들을 단순히 영어뿐만 아니고 미국의 문화 또 이 친구들이 견문을 넓혀서 자기의 꿈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키스 비전에 한번 갔다 오는 게 꿈일 정도로 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함양이 고향인 장용진 대표는 젊은이들을 위한 비전 프로그램뿐 아니라 매년 어버이날에는 천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개최하는 등 고향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진병영 함양군수는 키스사 임직원 23명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장 회장님은 지역에 어버이날, 저희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그런 날인데 어버이날 어르신들을, 노인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분들한테 선물도 주시고 하는 행사를 또 계속 매년 해오고 계십니다. 올해도 저희들 지역에 어르신들 1000명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하십니다. 매년 5월 8일 전후에서 또 키스비전 직원들이 와서 직접 다 어르신들한테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진병영 군수와 시장 개척단은 청정자연에서 얻은 함양 농식품을 집중 조명해 건강한 함양 먹거리 이미지를 미동부 지역에 홍보하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며 그 중에서도 폐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미국 내 한인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사망 원인 1위가 심장질환, 2위가 암인 것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한인 암 사망자는 2018년 1,772명, 2019년 1,805명, 2020년 1,845명, 2021년 1,908명 등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암 사망자 중 20%인 1,461명이 폐암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암 사망자 중 2위는 대장, 직장 및 항문암으로 861명, 3위는 췌장암으로 757명, 4위는 간암, 5위는 위암이며 림프암과 유방암, 난소암과 전립선암이 뒤를 이었습니다. 폐 및 기관지암은 미국 전체 암 사망 중 1위며 림프암이 2위, 대장암이 3위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으로 폐암 사망자의 80%에서 90%는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아은행이 지난 19일 뱅크 오브 프린스턴에 장부가의 70% 정도의 가격에 매각됐습니다. 뱅크 오브 프린스턴은 지난 19일 오전 노아은행 주식을 주당 6달러씩 2,540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에 클로징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뱅크 오브 프린스턴은 지난해 10월 19일 노아은행 인수 가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한 지 약 7개월 만에 노아은행을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지난해 가계약 때 발표됐던 2,540만 달러가 그대로 적용됐고 이는 1분기 말 기준 노아은행 자본금 총액 3,534만 달러의 71.9% 수준으로 자본금보다 1,000만 달러나 적은 값에 매각된 것입니다. 노아은행은 당초 인수가 발표됐던 지난해 2분기 말 자본금이 3,189만 달러였지만 그 뒤 흑자가 늘어나면서 자본금이 3,534만 달러로 345만 달러, 11%가 늘었지만 매매가는 한 푼도 상향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뱅크 오브 프린스턴은 지난해 10월 인수를 발표할 때 실사를 거쳐서 최종 매입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자본금 급증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상향 조정되지 않은 것은 부실 대출 등의 변수가 고려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노아은행 각 지점은 지난 19일 클로징과 동시에 뱅크 오브 프린스턴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고 안현준 노아은행 행장은 뱅크 오브 프린스턴 부행장에 임명됐습니다. 플러싱 뉴욕 매치구장 인근에 카지노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뉴욕주 상원의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티필드 지역에서 선출된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시티필드 주변 부지에 카지노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뉴욕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자신은 회기 종료 때까지 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라모스 상원의원은 지난 19일 시티필드 등 지역구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나와 지역구 주민들은 이 지역에 카지노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모스 상원의원은 지역 주민의 65% 이상이 카지노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만약 카지노가 신설된다면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스티브 코엔 뉴욕 매치 구단주가 카지노 건설을 추진 중인 윌레포인트 인근 부지는 1939년 플러싱 메도우스 코로나파크의 공원 용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카지노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제프리 노블이 뉴욕주 하원의원이 주하원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원에서 이에 제동을 건다면 법안 통과는 힘들어집니다. 이에 대해 매치 구단 측은 시티필드 인근 약 50에이커 6만 평 상당의 유휴부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15번 이상의 공청회, 수백 회 이상의 회의, 2만 번 이상의 직접 방문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했으며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저가 브랜드로 알려졌던 현대기아가 테슬라를 위협하는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가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기아의 창업부터 미국 시장 진출, 세계 3위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인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로 전기차 선도기업 반열에 오른 점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기아 전기차 구매자의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이라며 모든 모델로 범위를 넓힐 경우에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라는 점과 크게 대조되며 고소득층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기아의 약진에 대해 짐 팔리 포드 최고 경영자는 전기차 부분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는 현대차와 기아차, 중국 업체 및 테슬라라고 답했고 현대 아이오닉5의 일부 성능은 포드를 능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지난해 여름 현대차가 꽤 잘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685만 대를 팔아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고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도 3위에 올랐습니다. 연준이 내년 1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가 2일부터 9일까지 경제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내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2월 같은 조사에서 올해 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2개월 만에 인하 시기 전망이 늦춰진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최고 수준은 5%에서 5.25%로 지난 2월 전망과 일치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8%가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연착륙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다만 42%는 과도한 통화 긴축이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2월 조사 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3%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보다 0.3%포인트 높은 3.3%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정부가 다음 달 1일 디폴트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다음 달 8일에서 9일 연방정부의 현금 잔고가 3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300억 달러가 만기가 돌아오는 연방정부 국채 등의 지급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추정치는 불확실성도 커서 지급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재무부는 내달 1일 혹은 2일 현금 부족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부채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로 묶여있기 때문에 디폴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연금 등의 지급을 일부 연기하는 방법으로 디폴트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니 젤런 재무장관은 어제 MBC 방송에 출연해
연방정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의무를 버텨내기 힘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재차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연방정부 현금 잔고는 57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는 하루 전인 17일 920억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 디폴트에 이르기 전에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현재 사기가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전미은퇴자협회가 주장했습니다. 전미은퇴자협회는 연방거래위원회 집계 결과 지난해 250만 건의 사기 사건이 신고됐고 피해가 9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는 팬데믹 이전 연간 20억 달러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미은퇴자협회는 현재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여러 국가의 범죄 조직이 연관된 범죄며 예상외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보다 훨씬 더 자주 사기 사건의 희생양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미은퇴자협회는 가장 흔한 사기 유형은 기프트 카드로 결제하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것이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신고도 2021년 9억 9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25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63%는 P2P 결제에는 신용카드와 같은 유형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자녀 양육비가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비싸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는 뉴저지주의 트렌튼 및 프린스턴 지역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스마트에셋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자녀 양육비는 1인당 35,600여 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위 역시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지역으로 33,800여 달러, 3위도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와 산타클라라 지역으로 33,200여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4위는 매사추세츠주의 반스테이블, 5위 역시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톤, 6위는 미시건주 앤아버, 7위는 뉴저지주 트렌튼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비 상위 15개 대도시 중에는 뉴욕, 뉴저지에서는 뉴저지주도 트렌튼 단 1개 지역만 포함됐고 15개 중 8개가 캘리포니아주 도시였습니다. 전국에서 보육시설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미시건주 앤아버로 연평균 22,000여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자녀 양육비가 가장 저렴한 지역은 테네시주 모리스타운으로 연간 14,600여 달러에 그쳤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섬터, 테네시주 잭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도축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한국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2시경 퀸즈 자메이카힐스에서 2명의 강도가 27세 남성을 폭행하고 지갑, 옷, 자동차 키 등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수감 중 탈옥,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였던 신창원이 지난 21일 대전교도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 후송됐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페트롤리아 서쪽 60마일 해상에서 현지 시간 어제 오전 11시 44분께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지난 20일 오후 6시 51분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자살한 제프리 앱스타인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자선 행사 참석을 거부하자 러시안 장기 선수 밀라 안토노바와의 혼외 정사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회사 중 하나인 엑손모빌이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칸소주에 12만 에이커를 매입해 수개월 내에 석유가 아닌 리튬 시추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가수 비욘세와 남편 제이지가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무려 2억 달러 저택을 매입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주택거래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나 곳곳에는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9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로 오늘보다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32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13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제38대 뉴욕 한윤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진영, 김광석 후보 등록이 완료됐음을 공고합니다. 따라서 기호 1번 김광석,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각 후보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6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뉴욕 한인회 제38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유급, 일반 자원봉사자와 개표요원을 모집합니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식사와 교통비 20달러가 지급되며 유급 자원봉사자는 시간당 25달러가, 개표요원에게는 시간당 30달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오전과 오후 나눠 각각 20명씩 모집하며 개표요원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15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는 선관위 전화 917-813-8400 혹은 이상호 부위원장 전화 646-761-0899로 가능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네이버 플러스 재단이 주최하는 제24회 이웃을 빛내는 음악의 밤이 6월 4일 일요일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네이버 플러스 음악의 밤에 한인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5월 22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